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8회째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단식장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왔대요. 아, 단식 힘내세요. 뭐 이러려고 찾아왔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지 마세요, 밀지. 손대지 말고, 손대지 말고, 얘기 안 좋으니까 저를 갖고 가세요. 자리 비켜주세요. 아니, 다 이미 지금 알리고 왔다니. 알리고 다 놀았어요. 장난치지 말고. 아니, 아니, 다 이미 일정 공지까지 하는데 왜 그러세요, 다음이. 대표님 만나겠다고 그러잖아. 아니, 다 알지. 일단은 저 모습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단식 힘내세요 대표님, 저는 상대당이지만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뭔가 격앙돼 있고 뭔가 약간의 승강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느냐? 지금 제지당했잖아요. 순탄치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오 의장님. 실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쓰레기? 말씀 자, 뭐 쓰레기? 우리 무슨 말? 태영 의원님, 의원님, 네. 우리 의원 서울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뭐이 쓰레기? 우리 의원님,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쓰레기라든지 이런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는 감지가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최전문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 의원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탈북으로 오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예를 들면서 민주당의 이름을 떼야 된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는 좀 지나쳤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이 무슨 공산 전체주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단어 사용에 물론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다가 국민의힘에 관련된 얘기하면 항의하고 이러잖아요. 쓰레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인신공격적 발행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용 의원의 행동도 저는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상대로 했는지 모르죠. 그 말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측이 다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태영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민주당을 자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 수준의 내용 중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태영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렇게 막 언성을 높이는 부분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저런 모습이 국회에서 늘 보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런 모습 보면서 이제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 좀 품위 있게 못할까 지적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상황이 벌어질 때 혹시라도 여러분 가끔 국회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견학오고 그러잖아요. 방청석에. 혹시 만약 있었다면 와 싸운다! 와 싸운다! 와 스네이크 나오고 막 싸운다! 손가락질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만약에 봤었다면 진짜 아이들이 있었다면 양측 다 잘한 거 없어요. 뭡니까 이제 국회에서 어디 시정 잡배들이나 쓰는 쓰레기란 단어가 나옵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어디 손가락질 합니까? 이게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방송으로 그게 할 행동인가요? 양측 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에게 직접 찾아가면 될 것이지 왜 이재명 대표한테 갔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만나긴 만났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친구에게 쓰레기라고 하면 그 부모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 항의 성명을 전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구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살 치고 다닙시다.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나기는 했어요. 앞서는 약간의 제지 당하긴 했지만 만났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좀 궁금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왜 그 인신공격성 발언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될 일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을까요? 저희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무수석과의 통화 내용이 얘기가 돼서 네. 그때부터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위치나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지역구가 강남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구가 상당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냥 그 여의도나 이런 데 설이 나오는 건데 파주나 이런 쪽 저쪽 위쪽으로 갈 가능성. 왜냐면 북한에서 또 왔고 이러니까 접경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실 태영호 의원이 강남에서 당선될 때도 많은 부분 이제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이제 좀 보수 진영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뭔가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행동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치적 행동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일부러 이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입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더 결집시킨다. 특히 이제 공산 정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우파 세력들, 이 세력들이 결집하는데 저런 행동은 상당히 박수 받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결집을 유도해내고 본인의 어떤 그 위치를 좀 더,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도 당했었어요. 저분이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단시간에 현장에 저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냥 드는 생각은 단식 8회째이니까 힘들기도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 보좌진들 시켜서라도 힘드니까 좀 가시라고 하세요. 가시라고. 그럴 법도 한데 일단 만났어요. 그런데 일단은 앞서 눈 감고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진짜 체력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단식에. 힘든 시기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가다시피 가시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주위에서 많이 했지요. 아하. 그런데 가지 않으시고 안 만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만나서 서류를 접수하는 데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든데 만약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아직 말할 기운이 남아있구나라면서 비난을 받았을 테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서 감정을 토로하는 분들 앞에서는 침묵처럼 좋은 대응이 없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또 한 번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국민과 시청자한테 전해지는 이 모습,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이 이 모습 봤을까 봐 정말 걱정돼요. 뭘 배울까요? 진짜 걱정이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